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간 지 2주 만에 또다시 남마돌이 남해안과 동해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가을 태풍에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이 예보되자 경주에선 지대가 높은 이웃집으로 몸을 피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흰남노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터라 이어진 태풍에 주민들의 한숨은 깊었습니다. 남마돌이 북상하던 지난 18일 저녁 제주에선 갯바위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하진 않았지만 지반이 약한 지역의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태풍 난마돌이 남해안과 경북에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난 태풍 흰남노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경주와 포항에선 주민들이 미리 대피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물난리는 없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흰남노 피해도 복구가 끝나지 않아 이재민들의 한숨은 깊습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경주와 포항 등 경북을 스쳐간 태풍 난마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9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비 피해보다는 주로 강풍 피해였습니다. 포항 남구 오천읍과 북구 죽도동에서 강풍으로 간판이 파손됐고 구령포읍에서는 하수가 역류했습니다. 경주 구정동에서 강풍으로 주차장 지붕이 파손됐고 간포읍 전촌리 일대를 순찰하던 119 특수대응단은 하천물이 불어난 전동천 일대를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태풍 난마돌과 관련해 포항 26건, 경주 10건, 울진 3건 등 46건을 안전조치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경주 암곡동 주민들에게 침수는 일상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난마돌 예보에 지대가 높은 이웃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올 때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피랑 갔다가 이제 태풍 다 끝나면 또 집 오고 거기 일상이요. 우리 집 차도 지금 없잖아요. 차도 저 위에 갖다 놨거든, 높은데. 포항시와 경주시는 안전을 위해 해안가 저지대 주민 818명을 태풍이 영향을 미치기 전에 대피시켰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서에 장갑차와 고무보트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호 태풍 흰남노로 터전을 잃고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는 이재민은 포항 146가구 215명, 경주 39가구 67명으로 282명에 달합니다. 태풍 난마돌은 지나갔지만 막막한 복구에 이재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경남과 부산 지역 해안가도 주말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다행히 철저한 태풍 대비 속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마음을 졸였던 주민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표영민 기자와 차선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거제의 한 골프 연습장 철탑이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태풍 난마돌이 몰고 온 강한 바람에 힘없이 쓰러진 겁니다. 사천에서는 3층짜리 빌라 건물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 강풍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남 곳곳에서 30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흰남노 이후 연이은 태풍 소식에 바짝 긴장했던 어민들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배하고 어장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태풍이 그래도 뭐 매스컴에서는 상당히 큰 태풍이라고 했는데 약하게 와서 참 고마운 일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졌습니다. 지하차도와 간이교량 등 도내 약 80곳의 도로가 통제돼 일부 지역은 교통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또 높은 파도에 뱃길이 막혀 12개 항로, 23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섬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태풍이 무사히 지나갔지만 파악되지 않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일대입니다. 해변길 곳곳에 보도블럭이 유실됐습니다. 인도가 움푹 파여 바닥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돌계단은 폭격을 맞은 듯 부서졌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흔적이 이 보시는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태풍 남마돌의 영향은 크지 않아 피해는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태풍 남마돌이 빠져나가면서 중단됐던 피해 복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던 상인들은 큰 피해 없이 태풍 남마돌이 스쳐 지나가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었고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흰남노 때 받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하고 그렇게 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바다 바로 앞에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바람에 취약한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노끈으로 꽁꽁 묶었고요. 물길을 막기 위해 모래 주머니를 쌓고 합판을 세워 폭풍 해일 피해에 대비한 마린시티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날 밤 9시부터는 차량과 주민 통행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번과 다르게 해운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움을 많이 줬어요. 특히 우리가 필요한 모래 주머니 같은 것도 충분히 지급을 해가지고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지자체와 주민들의 철저한 태풍 대비소, 큰 피해를 남기지 않는 태풍 남마돌. 앞으로 흰남노가 남긴 피해 복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남마돌이 북상할 당시 제주에선 갯바위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개인 안전수칙 꼭 지키셔야겠는데요.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제주 용담 해안도로 인근의 한 바닷가. 지난 18일 저녁 7시 50분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당시 파도가 3m에서 4m까지 오르면서 낚시객 A씨가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신고 접수 뒤 3시간 만에 구조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해양경찰 3명이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던 제주. 갯바위는 경사가 가파르고 표면이 미끄러워 추락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때문에 일부 방파제나 갯바위의 경우 출입이 통제돼 무단 침입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통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 실정. 이번 사고 현장 역시 통제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갯바위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해경은 갯바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울성 파도에 취약한 갯바위, 테트라포드 등에서 낚시나 레저행위 같이 위험한 활동은 하지 않아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갯바위나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753건. 이는 전체 연안 안전사고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최근에 수해를 겪은 지역은 남마돌 북상에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비는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지반이 약해진 지역은 언제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창원시 마산압보구 진전면입니다. 당시 많은 비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차량도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1년 뒤 현재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고 옹벽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비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은 토사가 그대로 노출된 상황입니다. 만약 또 한 번의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추가 붕괴가 일어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수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수분을 함유하면 결국은 그 물들은 어딘가 한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대가 취약하다든지 금이 갔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그 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뚫리기 때문에 무슨 산사태 이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특히 산불이 난 지역의 경우 더 위험합니다. 산불로 남은 재가 땅에 물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 토사가 그대로 쓸려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산사태는 막을 방법이 없지만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가 날거나 나무가 흔들리면 곧 산사태가 일어난다는 신호입니다.
또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르거나 계곡물이 흙탕물로 변한다면 산사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19일 태풍 남마돌 북상 소식과 함께 산림청은 경남과 부산, 경북, 울산 등 4개 시도에 산사태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산사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가을 태풍, 9월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도 수년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의 발생과 경로 또 전망까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여름 태풍이 없었는데 9월에만 벌써 2개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기후 변화가 원인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의 한 형태로 태풍, 이렇게 9월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네. 기후변화 형태가 뭐 폭염이 늘어난다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태풍에 관해서는 이 서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양보다 높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29도에서 30도가량 되는데 이러면 태풍이 잘 발생할 수 있죠. 네, 이번엔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한반도엔 상륙하지 않고 일본으로 경로가 꺾였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통상 저희도에서 발생한 태풍이 중위도로 올라오면서 편동풍을 따라서 대만이나 필리핀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북위 30도가량 오면 이제 반대로 편서풍지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만나게 되는데 통상적인 그런 진로로 이 태풍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 게 북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 내려오면서 이 태풍의 진로를 일본 쪽으로 돌려놨거든요. 또 일본 동쪽에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있는데 그게 서쪽에서 확장해 내려오는 대륙 고기압에 의해서 동쪽으로 빠지게 되고 따라서 이 태풍이 일본 규슈 부근에서 방향을 북동쪽으로 틀어서 일본 열도를 따라 북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을 태풍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큰데요. 앞으로도 또 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태풍이 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9월 하순인데요. 통상 9월 달이 아까 말한 그 태풍의 발생하는 바닷물의 온도가 1년 중 가장 높은 때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태풍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번호가 붙여진 15호 태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 발생 구역에 보면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열대 요란들이 기상위성 영상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기상학적인 원인만 맞으면 또 15, 16호 태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느냐 안 오느냐는 이제 또 그때 상황은 다르고요. 앞으로 태풍은 언제든지 저희도에서 발생을 할 수 있고 적어도 2016년 10월 6일 날 영향을 줬던 태풍 차바 생각해 보면 올해도 역시 그런 해수 온도가 높고 이러기 때문에 10월 초까지는 우리나라에 태풍 하나 정도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버티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